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난타전이 시작됐다. 이 난타전의 최후의 승자는 홍준표다. 홍준표 전 대표의 전당대회 전략은 나는 당을 사수했다. 당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할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정치 생명을 걸고 당원들과 악전골투할 때 차갑게 외면하던 분들이 이제 와서 당을 또다시 수렁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도로탄핵당, 도로병역비리당, 도로박근혜당, 황교안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공격할 겁니다. 근데 황교안 전 총리는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지금은 점잖은 척을 해요. 왜? 본인이 국무총리 때 쌓았던 이미지 있잖아요. 중저음으로 느릿느릿하게. 이게 이제 안정감으로 이미지 메이킹 됐거든요. 근데 홍준표 전 대표의 공격력 화려하잖아요. 황교안이 무너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순간 화하고 열받아서 이성을 잃고 홍준표식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황교안은 바로 무너진다. 이렇게 보고 홍준표 전 대표는 그야말로 뭐 이전 투기에도 능하고 네이밍에도 능하고 그리고 프레임 전쟁도 능해요. 황교안 전 총리는 여기에 취약하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메기가 같은 어장이 있어야 고기들이 잘 살아나잖아요. 홍준표를 메기에 비교했어요. 그러면서 안철수, 유승민을 포용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홍준표는 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메기야. 안 맞잖아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무너지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홍준표 전 대표한테 메기한테 먹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이런 것 같아요. 출마 선언을 안 하고 고민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혹시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두 사람이 너무 지금 여론에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오세훈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뒤처져 있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주호영 의원이 뭐 삑사리 발언도 했고 뭐 심재철, 김진태 노이즈 마케팅을 엄청 할 거예요. 본인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험한 말을 계속 이제 쏟아낼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결론을 내리면 홍준표 전 대표는 이 부분에 너무 익숙하다. 그리고 홈그라운드다 이게. 이렇게 싸우는 것이. 근데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어웨이뿐만 아니라 그 어웨이도 너무 파로웨이다. 너무 먼 운동장에서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안 해본 거. 그리고 본인이 뭐 유니폼 입고 이런 거 해본 적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대표는 황교안 전 총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험악한 전당대회 싸움판에서는 왠지 홍준표 대표한테 패배할 것 같다. 질 것 같다. 이 난타전 승부에서는. 그럼 먼저 그 자유한국당에 지금 몸담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그 당대표를 뽑는 것과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와는 다르다. 왜냐하면은 당대표는 70%가 책임당원 그리고 30%가 여론조사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유한국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냐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좀 레이스를 지켜봐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지금 너무 우후죽순으로 나왔는데 컷오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는 4명으로 하고 최고위원은 8명으로 하는데 8명 중에 여성이 2명이 반드시 들어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남성이 6명, 여성이 2명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5명 뽑는 거죠. 결국은 5명이 되는 거죠. 3명, 1명은 여성, 1명은 청년. 그렇게 해서 이제 5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컷오프가 되고 나야지만 본격적으로 레이스가 시작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정청래 의원이 저렇게 자유한국당에 관심이 많을 줄은 몰랐는데 많아요. 참 관심이 뭐 많아요. 잘 되라고 많겠어요? 잘못되라고 많겠지. 근데 아니 이건 진심이에요. 자유한국당이 잘 돼야 그건 민주당도 맞는 잘 돼요. 그건 진짜로. 맞는 말이지. 너무 폭망해버리면 우리도 별로 안 좋아. 근데 이제 이게 이번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가 이 본의 아니게 이게 무슨
대선 후보를 뽑는 그런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이게 아니, 지금 연진이 돼가지고 흥행에는 성공을 흥행에는 하고 완전히 있어요, 지금. 대성공을 하고 거두고 있어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게 뭐랄까 이게 당대표 선거의 그 본래 목적과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냐. 이제 그래서 뭐 김무성 전 대표님이나 주호영 의원님 이런 분들이 이제 대통령 나올 분은 당대표에 나오지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심정적으로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선거가 이미 시작이 됐고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안 나올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저는 뭐 더운 밥 식은 밥 뭐 가릴 네, 안 저는 되잖아요, 이번에 제대로 한번 붙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과거의 당원들이 당대표를 뽑을 때의 기준과 이번에 당대표 뽑을 때 기준이 좀 달라질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반 당대표가 아니라 앞으로 대선에도 출마할 그런 후보의 잣대를 놓고서 평가할 거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두 가지 기준이죠. 총선 승리를 누가 이끌 것이냐. 그리고 누가 대선 주자 깜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자유한국당도 이제 뽑을 것 같고. 근데 자유한국당이 근래에 대해서 모처럼 하여튼 흥행에 좀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론의 주목도 많이 받고. 근데 그거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헛발질성 살신성인의 결과다. 왜냐하면 아니 황교안 출마 자격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돼요? 나도 안 나갈 테니까 이거 물귀신작전이죠. 누구 나가지 마라, 누구 나가지 마라. 그리고 아니 입당 환영할 때는 언제고 또 나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또 박관용 선관위원장인가요? 그분이 또 출마 자격이 있다. 이래가지고 본인만 뭐가 됐어요. 하여튼.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본 뜻은 아마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에 나올 사람들은 안 나오고 이번에 내년 총선을 잘 관리할 사람이 나오는 게 당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냐.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거는 있다고 봅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제가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왜 그런 말 했을까? 본인도 대선 나가고 싶은데 나하고 경쟁자들이 미리 가서 당권 다 잡고 나의 기반을 다 허물어뜨리면 어떡하냐. 나도 안 나갈 테니까 당신들도 나가지 마라. 그래서 본인은 그 정도 선배 얘기했잖아요. 대권 선언이라고 일종의. 그러니까 나처럼 대권에 나갈 사람은 그렇지. 당대표에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거지. 결국 나는 나갈 거다. 이제 그 얘기를 근데 돌려서 흥미로운 점은 지금의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과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격차가 드디어 한 자릿수로 줄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또 많이 늘었어요. 거기 그래요? 잠깐 예, 하루 반짝.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드디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요. 그 전까지는 언제나 두 자릿수 격차였잖아요. 그렇죠? 한 20% 정도 이렇게 격차가 오늘 촬영한 날 있었는데 또 많이 벌어졌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흥행 성공의 여건은 마련됐다고 봐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주요 후보자가 좀 3명이잖아요. 지금 이제 검증을 해보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관해서 좀 더 철저히 검증하고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아진 거죠. 왜? 지지도가 높아졌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지금 유력 주자가 3명인데 각각 강점과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씩만 뽑는다면 홍준표 전 대표는 상당히 솔직한 사람이고 정말 파이팅이 아주 좋은 분이다. 다만 이제 비호감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고요. 또 황교안 전 총리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우수하지만 소위 그 전투를 안 해본 분이기 때문에 전투력이 약할 소지는 분명하게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본인이 앞으로 처신을 하느냐가 그 대단히 황교안 총리가 정치인으로서의 꿈을 필 수 있냐 아니면은 중간에 접히느냐 본인이 하기에 딸렸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당장 당선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태극기나 친박을 끌어안게 되면은 당장 당대표 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을 볼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족쇄가 돼가지고서 큰 선거를 치를 때 본인에게 오히려 어떤 덫으로 작용할 요지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세훈 전 시장은 사실은 개혁성이나 뭐 개인적인 마스크나 이런 측면에서 또 그중 제일 젊고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그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장을 중간에 그만두면서 박원순 시장에게 페이스가 넘어간 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보수의 성문을 스스로 연 사람.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진정성을 가지고 극복할 거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거꾸로 이제 여당 입장에서 이제 보면 어떻겠냐 이런 거죠. 누가 총선에서 좋은 상대냐, 만만한 상대냐. 그렇게 볼 때는 황교안 총리가 제일 만만한 상대예요. 그러니까 확장성이 없고 탄핵 총리라는 이제 오명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지 모르지만 명분이 악하기 때문에 총선에서 이끌기는 지금 힘에 붙인다. 이제 그런 면에서 황교안 총리를 선호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에 붙여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전당대회 흥행하는 이유는 등치들이 커서 흥행한다기보다도 사실 누구라고 딱 확실하게 누가 된다라고 이렇게 윤곽이 탁 드러나는 이제 전당대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게 사람들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나? 나쁜 말로 도토리 기저귀. 예. 근데 이게 확실하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흥행이 좀 되는 면이 있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세 분 다 내년 총선을 이끌기에는 좀 역부족이에요. 내년 총선에서 셋 중에 누가 되더라도 역부족일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의 비대위 체제가 다시 한번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